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엔 우리가 학문하는 태도와 방법, 우리 과목이 철학과 삶이기 때문에 철학하는 태도와 방법을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과 같이 주제를 삼아서 공부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문하는 태도와 방법, 철학하는 태도와 방법을 저의 연구 주제, 연구 분야와 더불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의 연구 분야는 주로 현대 유럽 철학, 저의 연구 분야이면서 특히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이 프랑스와 나우엘이라는 철학자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올렸습니다. 이 프랑스와 나우엘이라는 철학자는 질 들루즈와 자크 데리다 이후에 현재 생존하는 현대 프랑스 철학자로서 현대 프랑스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고, 또한 우리가 프랑스와 나우엘이라는 철학자를 눈여겨봐야 될, 알아야 될 이유는 프랑스와 나우엘의 철학이 비철학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와 나우엘의 사유는 동양 전통의 사유, 즉 중도의 사유 양식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왜 이 프랑스와 나우엘의 비철학을 전공 분야로 주제로 삼아서 공부를 하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저의 철학적 문제의식이, 물론 제가 서양 철학을 전공했지만 우리 삶으로부터 왔어요. 우리 역사적인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그러면 제가 생각하선, 제가 보았었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찾아보자면, 좀 이해를 하자면, 우리는 서양의 학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서양의 학문을 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길게 잡아야 1900년대 전후, 그러니까 개화기 이후 한 100여 년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느끼고 아시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서양의 교육 시스템, 서양으로부터 온 교육을 대학에서 가르쳐 오고 우리 학생들이 배워왔었죠. 사실은 우리의 전통, 문화, 사상은 은연중에 간과되고 폐마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게 잡아야 한 100여 년 정도 되죠.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바탕을, 포스트 모던 문화가 우리 사회를 거의 지배하다 할 정도로 만연하게 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서양의 모더니즘을 비판하고서 발화된 문화나 사상, 철학이 아니고 서양인들 스스로가 모더니즘을 추구해 오다가 세계 2차 대전,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해서 그들의 모더니즘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통해서 나오게 된 철학과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100여 년 동안 서양의 모더니즘만을 추정해 오다가 갑자기 90년대 들어서 또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문화를 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 보면서 사유해 보지 않고서 서양 문화만을 추정해 오다가 90년대 들어서 아직 우리의 상태가 모더니즘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추구해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더니즘을 계속해서 고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서양인들이 모더니즘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서 포스트 모던을 외치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한 문화를 또 서양인들의 말대로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면서 따라야 될 것인가라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철학과 3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신입생들이 많다 보니까 모더니즘은 무엇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모더니즘이란 우리 인간을 예로 들자면 우리 인간을 고정불변의 자기 동일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 인간으로 보고 우리 인간을 합리적 이성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확장시키면 굳이 인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자들이 고정불변의 자기 동일적 실체성을 가진다라고 보고 합리성에 따라서 이 존재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본 거예요.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간략히 이야기를 하자면 니체 이후에 이런 모더니즘에서 주장하는 인간이 과연 고정불변의 존재인가, 자기 동일적 주체로서의 인간이기만 하는가라는 것을 회의를 하고 비판을 하면서 모더니즘의 주된 사상들을 비판하고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철학과 3, 서양의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던을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이치, 우리의 삶이 빚어지는 자리는 동아시아, 거기에서도 한국에서 살아가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가고 만약에 철학을 한다면 문화활동을 해서 문화를 산출하게 된다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서 학문을 하고 철학을 하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진지하게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보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택해서 학문을 하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서양의 모더니즘 내지는 우리의 전통만을 고집하는 태도와 방법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거의 맹목적으로 추정해왔던 거의 한 1세기에 걸친 짧은 역사이긴 하지만 모더니즘을 계속해서 고수해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이 문화현상으로서는 포스트 모던 현상이 만연해 있지만 대학에서의 학문 체계와 내용들, 특히 철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한 비근한 예로 들자면 포스트 모던의 경향을 띠는 철학을 하는 현대 프랑스 철학을 전공한 철학자가 이 전라도 지방에서 거의 저 혼자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극히 소수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철학뿐만 아니라 대학 울타리 내에서 학문 영역에서는 아직까지도 모더니즘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상,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갈림길에서 선택지로서 우리의 전통만을 고집하는, 우리가 무슨 서양 사람이야, 우리도 5,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냐 라고 해서 우리의 전통 사상과 문화, 고전적인 방식만을 고집할 수 있는 태도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 광주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것과 우리의 문화란 과연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보통 우리의 전통 문화하면 유불도가, 지난 시간에 철학적 중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불도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화기 이후 서양식의 교육 시스템이 들어와서 우리가 배우고 받아들여온 것들은 우리의 사회 시스템, 교육 시스템은 대부분, 그러니까 어느 영역을 막론하고 정치, 경제, 교육, 행정, 법, 의료, 거의 모든 분야에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서양 근대 문화, 모더니즘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했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해서 살아왔건 그렇지 못했던 좌우지간 우리의 삶이 그래요. 개화기 이후에 건 1세기에 걸쳐서 우리의 삶의 기본 축을 이루었던 것은 서양의 근대 문화이다. 자, 그렇다면 서양의 근대 문화는 21세기 오늘날 우리에게 서양의 근대 문화가 서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과연 타자들, 남들의 문화로만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하고서 활용을 하고 있던 어떻든지 간에 이미 우리 삶의 깊은 곳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양식들인 이 근대 문화를 과연 서양의 문화로만 거리를 두고 배척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위치가 장소가 어느 곳인지 몰라도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거하고 있는 집의 형태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본적인 것을 이루는 의식주, 그래서 식사 문화를 한번 보세요. 과연 우리 전통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남아있는가? 오히려 서양으로부터 온 가장 기본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양으로부터 온 문화의 내용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서양의 근대 문화, 모더니즘은 서양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이제 마냥 배척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충분하게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것들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이라고 그래서 유불도가만을 고집하면서, 특히 이제 철학에서는 유불도가의 사상만을 고집하면서 그것만을 고집하고 있을 것인가? 과연 전통 문화로서 유불도가만을 고집하면서 철학을 하고 학문을 하는 게 과연 주체적인 사회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다음의 선택지로서는 포스트 모던 문화. 우리 강의가 철학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 철학. 포스트 모던 철학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대표적으로는 질 들루즈와 자크 데리다의 질 들루즈의 차이의 철학, 자크 데리다의 차이의 철학, 차이의 철학을 또 다른 말로는 해체 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해체 철학만을,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포스트 모던의 문화, 철학만을 추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선택지로 삼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싫든 좋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는 이 포스트 모던한 현상이 곳곳에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청바지 입고 있는 친구들, 특히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청바지를 한번 보세요. 구멍나지 않는 청바지 입고 있는 친구들이 아마 드물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의 청바지에는 작게든 조금 수줍어서 작은 구멍이든 조금 대부분의 친구들은 큰 구멍이든 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찾는 가장 가까운 예를 듣는다면 찢어진 청바지, 너무나 많은 예가 있어 다 들 수는 없지만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요즘에 건축물들을 짓는데 이전처럼 반드시 공간의 효율성만을 고려해서 네모 형식으로 반듯반듯한 건물보다는 많은 곡선과 여백을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배려를 하면서 지으려고 하는 경향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 이전에 모더니즘 철학에서 중요시하는 합리성 또 효율성만을 고려를 해서는 불가능한 현상들입니다. 이 합리성과 효율성만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서는 불가한 현상들이에요. 왜 멀쩡한 비싸게 준 청바지를, 찢어진 청바지를 사야, 또 일부러 찢어야,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 특히 할머님, 할아버님들 세대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 전라도 표현으로 우리 조부모님들이 눈꼴 사납지만 어쩔 수 없이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크게는 두 가지, 조금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선택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올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삶과 문화를 어떤 길을 통해서, 어떤 태도와 방법을 통해서 삶을 그리며 꾸려갈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방법으로 무엇을 축으로 삼아서 공부를 해가야 할 것입니까? 철학이라는 학문은 다른 학문과 다르게 꼭 지식만을 전수하고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 일단 중요한 게 사유하는 학문이에요. 사유훈련을 하는 학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새로운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자꾸 생각해보는, 제가 던지는 질문을 여러분들의 문제화해서 생각해보는 훈련을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는 정말로 주체성을 가지고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세계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이치로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과연 학문의 세계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으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학문과 문화를 창출해야 될 시기는 아닌가? 만약 모더니즘이 됐던 포스트 모더니즘이 됐던 서양인들이 좋다고 훌륭하다고 해서 서양인들이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택한 태도와 방법만을 마냥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추정해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 사이하고 판단하면서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학문과 문화를 우리에게로 하면 우리의 삶을 꾸려가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현재 어떻습니까? 마냥 맹목적으로 아직까지도 추정해 가고만 있지 않습니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갈림길에서 갈팡질팡 흔들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남들, 타자들, 힘있는 세계 열강의 선진국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 놓은 학문적 태도와 방법,
학문의 기준에 따라서 줏대 없이 흔들거리며 춤추는 문화적인 식민지 상태에 머물러서 우리가 삶을 살고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의 조부모님들, 부모님들까지는 그렇다 할 수, 우리의 역사적 상황이 피치 못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배고파서 굶어 죽거나 추워서 얼어 죽을 정도의 우리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상황이, 사회적 상황이, 조건이 굶어 죽고 싶어도 굶어 죽기 힘든 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하면서 정말 근대 모더니즘에서 사실은 주체성을 부르짖었는데 이때야말로 정말 이 시기야말로 정말 주체성이라는 게 있다면 그 주체성을 찾아가지고 주체적으로 삶을 꾸려가고 그려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시 학문하는 태도와 방법, 철학하는 태도와 방법에서 다시 저의 연구 주제로 돌아와서 저는 여기에서 현대 프랑스 철학자, 동양 전통의 중도 사회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나우엘의 비철학을 전공으로 삼아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 서양의 학문과 동양의 학문의 선택지의 갈림길에서 현대 프랑스 철학자인 나우엘의 비철학과 동양 전통의 사회양식, 저는 그거를 포괄해서 철학적 중도라 부르고 중도의 논리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나우엘의 비철학과 동양 전통의 사회양식, 중도의 논리와 방법을 접목시켜서 능력도 부족하고 지식도 짧긴 하지만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학문, 그래서 창조적인 학문 방법론을 찾아가 보고 싶고 우리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고민하는, 찾아가는 그런 교육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학문과 문화를 창출하기에 이한 학문의 자세와 태도, 철학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